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30번째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최근에 시가총액 경쟁이 또 치열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건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그 시세를 같이 연동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나스닥과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연일 들리다 보니까 무척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방향 설정해야 될지 여러 뉴스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전략도 고민해 보시죠. 어제 국내장 분위기부터 짚어가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쉼표. 조금은 소화하는 과정, 쉬어가는 과정 이렇게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어요.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0.5% 내외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 정도가 힘을 냈고 그 외의 종목은 그리 탄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환율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역시나 부담으로 작용했죠.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이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0.3% 지수 하락 있었네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프랑스권, 유럽권의 극우 정당 득세로 인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소비 심리가 예상을 하회하는 등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 전반이 좀 부진했고요. 일본이 좀 특히나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단독 뉴스였는데 이런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E 12단에 대한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삼성의 제품에 대한 반려를 했고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그것을 삼성전자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상승했으나 삼성전자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리기판 관련주가 장중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JNTC가 17%, HB테크놀로지 등이 또 10% 가까운 급등 기록하기도 했네요. 어제 이 자리에는 자동차 쪽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제 현대모비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장중 변동이 컸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 시간에 브리핑을 했었던 현대차 IPO 신청서 제출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하반기에는 이제 IT와 자동차 쪽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어제 같이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4%, 화승 R&A가 상한가, 화신이 14%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SL이 계속된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SL만큼 갈 수 있는 종목, 인도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시장은 그것을 찾기 바빴고요. 어제 임팩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은 맥락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좀 큰 덩어리 내용들 살펴봤고요. 극강의 순환매 장세는 계속됩니다. 다만 어제장의 순환매 키워드는 명확하게 수출이었습니다. 음식료, 자동차, 방산 등이 되겠죠. 방산도 어제 일정에서 살펴드렸던 내용인데요.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폴란드 방산 협력 논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일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LIG 넥스원, 미국 수출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어제 방위산업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죠. 특히나 LIG 넥스원이 꽉 채운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17% 급등으로 2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밖에 어제 수정 앵커 브리핑해줬던 현대로템도 10%의 상승, 그 전 거래일의 시간 외에서 현대로템 이슈 등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를 보신다면 어제 이 시간에 유안타증권은 재룡전기, 하나증권에서는 LX일렉트릭을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 등이 변압기 쪽도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있고요. 의사 집단 휴진의 인성 정보, 100일의 이슈로 진매트릭스와 국제약품도 어제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조류 독감 이슈, 이글벳, 중앙백신 등 상승세, IPO 종목도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하락 특징주로 이렇게 개별 종목들 각 이슈에 영향받아서 시세를 내기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큰 덩어리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저희 시간 브리핑도 좀 더 개별 이슈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 분류할 수 있는 섹터는 실적과 수출, 넘버스 종목군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정부가 연결돼 있는 방산원전, 자원개발, 우주항공, 글로벌 트렌드인 AI, 또 미중 무역 분쟁, 로봇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이 수출과 정부 사이에 들어가는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이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어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리콘2의 일정 기간 이제 수출 잠정 데이터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 언급이 되면서 차익 실현을 자극했는데 이에 대해서 증권사 곳곳에서 수출 데이터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수출 데이터의 추세를 봐야 한다. 분기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자동차와 방위산업 어제 나름 유의미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현대차, 기아 등 좋은 시세, 나름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추세적인 흐름을 기록할지 방산 자동차 종목군들 거래 대금의 증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K푸드 종목 내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수출 데이터에서 라면 넘버원 삼양식품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어제 삼양식품 또 추가 강세 6% 냈고요. 인도 쪽으로는 롯데 웰푸드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롯데 웰푸드도 어제 상승이었습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요 물류나 유통 시스템이 아직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대한 수요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롯데 웰푸드가 조금 빠르게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플러스 요소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거죠. 어제 롯데 웰푸드 7% 상승세였고요. 그냥 쌀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K푸드의 확장이 어디까지 될까요? PN풍면, 밥솥죽까지 어제 이제 K푸드의 연장선으로 연결되면서 어제 4.7% 올랐고요. 홍삼으로 해서 휴럼도 관련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조류 독감 이슈 속에 마니커 FNZ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아이스크림 쪽에서 롯데웰푸드 앞서 인도 그리고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빙과 쪽의 강자이기 때문에 어제 또 추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D나 MSC 소스류도 계속해서 이 삼양식품이 가면 또다시 한 번 더 붙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가운데 시세는 이제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양돈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장품 밸류체인 어제 장중 조정이 있었고요. 시간에서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통 쪽에 청담글로벌을 다시 하나 추가했어요. 이제 중국판 실리콘2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6월 18일 중국의 쇼핑 대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시각 등도 등장합니다. 어제장 16% 급등하면서 17%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원료 쪽에는 대봉 LS 하나 추가했는데요. 계속해서 화장품 밸류체인 내에서도 종목군이 하나씩 추가돼서 그것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장품, 전력, 혹은 푸드, 이 수출 넘버스 섹터가 돌아가면서 아직까지는 시장 내 순환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저출산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인구 변화 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산업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 왔었고요. 일단 인구 변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많은 국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때 인도를 항상 앞단에 놓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인구의 힘이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 증시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달됐어요. 미국, 중국, 일본, 홍콩에 이어서 이제 세계 5위 시장으로 부상하게 됐고요. 인도 증시가 전례 없는 9년 연속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에 사실 조금의 변동이 있기는 했는데 이후에 다시 외국계 자금의 투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이었는데요. 인도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성장세가 가파르고 임금이 중국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공급망 기지를 구축하려는 세계 업체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인도 쪽에 연결되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도시화가 진행되는 인도향 밸류체인 기업들 이렇게 정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인도 기업과 연결된 국내 기업들인데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맞아떨어질지에 대한 파악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됐건 인도가 굉장히 핫한 시장이고 그쪽 뉴스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인도 속의 한국 아이디어. 역시나 작년에 KB에서 인디아의 성장에서 찾을 한국의 기회라는 인덱스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방산우주항공, 첨단자본재, 전력망과 화학제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석유화학 제품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 내에서 증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니즈, 특히 국내에서 플라스틱 이런 쪽에 대한 수출 기대가 이때 언급되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인도 내에서 매출 비중이 빠르게 중국보다 올라가는 화신과 성우 하이텍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어제 화신 등의 시세가 좋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했던 내용들 보면 현대차, 기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롯데웰푸드의 자회사 투자 등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장에 롯데웰푸드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부품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인도에 대한 키워드를 교집합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대한 내용들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볼 거고요. 현대차의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IPO 신청서 제출 관련해서 현대차 인도 공장 건립과 42개 국내 주요 부품사들이 같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주요 부품사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인도 법인을 보유했거나 혹은 인도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어제는 주로 이쪽에서 반응을 보였죠. 왜냐하면 SL은 그동안 꽤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간 자동차 부품단에서 시장은 관심을 두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어제 일부 게임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차별화의 최고봉이죠. 시장 대비 못 갔고 섹터 내에서도 각 종목별의 차별화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MMORPG 시장이 정체되고 그 사이에 외상 게임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MMORPG 게임은 고도의 몰입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삼성증권에서는 10대, 20대들은 이제 집중력이 짧아져 있다. 도파민의 뇌가 절여져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임에 대한 니즈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컴투스 등이 올해 그 맥락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 조금은 가볍게 간단한 게임을 갖고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비중이 높은 쪽이요. 해외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크래프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올해 41% 상승했고요. 어제는 일단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도 20% 올해 상승인데 그중에 반을 어제 해냈네요. 11%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7월에 시프트업 상장을 앞두고 게임주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보류해둬야 될 것인지 잠시 후 전략 나누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오르며 끝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상향으로 마무리가 됐죠. 프랑스 극우정당 측의 르펜이 제도적인 혼란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그냥
살짝의 봉합이겠죠. 유럽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내 한 번이나가 적절한데 데이터 보면서 이날을 안 하든 두 번이나든 하겠다. 뭐 그렇게 메리트 있는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향도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회사채 판매가 시작되면서 국채 매력이 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건 말건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은 30번째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에버코어나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에서 계속해서 연말 S&P 500의 자리를 높게 올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AI 관련 랠리는 지속될 거야 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맥쿼리에서도 그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도 그것을 좀 증명하는 듯한 흐름이 투입됐습니다. 애플 2%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웨드브시 측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시총 경쟁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AI 코파일럿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시장에 온디바이스 AI와 AI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내용이 같이 담겨 있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시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였습니다. 5% 이상 급등했죠.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인데요. 상하이 중국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웨드부시는 이번 찬반 투표 관련한 승기를 거머쥔 일론 머스크 덕분에 200달러대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5.3% 상승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크론과 ARM에 대해서 각각 목표가를 올리면서 마이크론이 4% 올랐네요. 자, 마이크론은 대표적인 낸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 반도체, 낸드 쪽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도 봐야겠죠. 자, 굳건한 형님들, 애플은 배터리 공급업체인 일본의 TDK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해서 애플 자체 제품의 성능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같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추가된 뉴스로는 아이폰 차기작에 5배 줌이 탑재가 되고 LG 이노텍과 자화전자가 공급한다라는 내용 이쪽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PC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좋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에 힘입어서 주가 강세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AI PC가 이제 온디바이스 AI죠. 이것이 ARM과 ASML, TSMC 등을 자극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5% 상승.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은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는 거 2개 더 추가하면 로봇과 우주항공이 될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FSD에 대한 얘기는 테슬라에선 빠지지 않는 내용이고요. 4월경부터 해서 FSD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한대, 아니래, 등록 준비 중이래, 아니래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구체화되기는 했었죠. 그리고 어제 테슬라 FSD 중국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주가가 강했습니다. 이 내용을 몇 번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율주행 관련한 밸류체인 이 정도이고요.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는 전차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전차이죠. 마이크론 등의 낸드 관련주가 강했고 일본의 키옥시아 대표적인 낸드사죠. 1년 8개월 만에 낸드 감산을 종료했다. 한마디로 낸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것은 낸드 시장이 회복하는 긍정으로 볼 수 있지만 가동률이 올라온다라는 건 생산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단가 상승이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뉴스가 TSMC 뉴스와 함께 이 정도 있었고요. 자동차 쪽은 단독 뉴스입니다만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26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체크했는데 어제장 세방전지가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차 하면 코리아 FT나 세방전지를 같이 언급하곤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대원강업도 구동모터 쪽 하이브리드이긴 하나 현대차 쪽의 자동차 부품사이어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연결고리 일단 체크할 뉴스들인데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든 아니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인할 뉴스인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EU 환경장관이 모여서 생태계보건 의무화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 20% 정도 2050년 안에 복원을 하라라는 겁니다. 생태계 복원하면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큰 종목이 나오진 않습니다. 조림 사업 관련한 종목으로만 일단 체크를 해뒀고요. 당연히 사이즈상으로는 트레이딩 이슈 이상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가스전 방향 설정 전략회의가 21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 동해가스전 내용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인터를 등대 종목으로 세워두고 시추, 피팅, 밸브, 기자재를 체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바이오 의약품 요소가 생산될까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배지와 레진 공장의 준공. 배지 레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미코젠입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송도 신도시에서 준공식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아미코젠이 한 4%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뉴스의 영향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돼지고기 반덤핑 이슈로 시간외에서 이들 종목군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이슈,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만기 국채 입찰 등이 있을 거고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데이터 중요할 겁니다. 체크하시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이 개최됩니다. 4680 배터리 넘어서 4695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날은 또 미국 증시의 휴장 기다리고 있네요. 금요일에 당뇨병학회가 개최될 겁니다. 여기서 한미약품이 발표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 인지는 못하고 있으나 소리 없이 강하게 일라이릴리가 매일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쪽의 이슈 같이 연결이 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 주요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네, 방산주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이 잠깐 쉬어가고 여러 가지 주도주들 쉬는 가운데 자동차 쪽 그리고 방산이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브리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 잠들어 있던 방산주를 깨웠을까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영 앵커가 또 언급해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해서 방산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무기 수출의 확정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무기 체계들 우리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대규모로 또 수출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차 잔여 계약의 추진 독려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K9의 자주포부터 K2 전차 물량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까지 가져가면서 해외 매출 증대에 따른 수출 호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던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의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이 말레이시아의 연안 초계함 배치2 함정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향후에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방산 전시회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어제 LIG 넥스원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지상방산 전시회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뉴스를 다 종합해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출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7% 정도 주가가 튀어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 넘어갔죠. 올해 들어서는 무려 60%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현대로템 등등의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6월 17일에 더보기, 어제의 더보기였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 K 고속철도를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수출한다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하반기 입찰 예정인 인프라 사업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이 현대로템과 좀 연관이 있는 대호 AL과 대아TI가 지난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나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좀 변동성이 극심했었죠. 대호 AL은 25%까지 급등했다가 3% 정도 마감이 됐고 대아TI도 10% 정도 급등했다가 보합
조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푸른기술이나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까지 봤을 때 확실히 테마주 성격이 짙었던 부분도 있지만 현대 로템을 봤을 때는 방산에다가 이 고속철도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더해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제장이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방위 경제학에 대해서 보고서 냈던 부분 제가 5월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글로벌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각국의 방위 계획부터 글로벌 정세까지 꾸준히 이제 방위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구조적으로든 일시적으로든 증가하면서 발주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공급량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서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에 있어서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실적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방산기업의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정세와 수요, 공급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확실히 이 수출 측면에서도 예전과는 모멘텀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 위주로 진행이 됐고 수출의 품목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유럽부터 중동 국가 위주의 수출 품목도 상당히 많이 다변화됐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반기에는 폴란드 2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시장에서는 루마니아까지 여기에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형 방산 5사가 작년에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60%가 넘게 올라갔었고 LIG 넥스원은 4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나머지 종목들도 올해는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직 상반기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90%가 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도 60% 내외의 주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발간 기준일로 보면 오늘입니다.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하반기에도 여전히 수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부터 폴란드, 미국까지 좀 나라도 다양화됐다라는 게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또 한 번의 대규모 무기체계 수출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자주포나 장갑차, 방공미사일, 전차 같은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K방산 기업들이 상당히 우위를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의 추가 실행 계약 체결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로템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수출 잠재력 개화의 원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IG 넥스원부터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다양한 또 모멘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앞서 보셨던 LIG 넥스원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꼽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증권에서는 글로벌 각국의 방위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 K방산업체는 가성비도 갖추고 있지만 납기 경쟁력까지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은 방산뿐만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도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수출 모멘텀, 앞서 보셨던 뉴스 이외에도 이 7월쯤에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해서 마무리될 거다라는 부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최선호주로 LIG 넥스원을 꼽았습니다. 실적도 좋을 것 같은 데다가 루마니아 쪽의 수출 모멘텀, 그리고 앞서 보셨던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차선호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과 거의 이제 비슷한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출의 꽃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K방산주 숨고르기 끝나고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는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커의 더보기는 미용기기 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대표적인 수출주 쪽인 화장품 쪽이 약간 쉬어가는 반면에 미용기기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6월 10일에 미국의 ITC 쪽에서 휴재를 보톨리눔 톡신에 대해서 이 메디톡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의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6월 13일에는 또 메디톡스가 이 식약처와의 톡신 간접 수출 소송에서 지금 2심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종목들이 하나씩 경감이 되면서 어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한국 BNC 6% 넘게 올라갔고요. 파마리서치부터 하이로닝, 메디톡스 등등의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잖아요. 초소형 레이저 기술 전문 업체 라메디텍이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나는 수치, 거의 장 초반에 200%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53% 정도의 강세로 마감이 됐다가 시간외 거래에서는 4% 정도 밀렸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이 섹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또 이제 나토 일정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유럽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던 마크롱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방산주에 대해서 또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가? 시장은 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지금 챙겨보시죠. 김태성 본부장님과 화요일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P 500 나스닥 보고 있으면 네.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있긴 한데 네. 그 가운데서도 종목별로는 개별 시세 등을 꽤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 네. 주요 섹터가 좀 부재한 느낌은 있고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스피 코스닥 결국엔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유럽 증시는 많이 흔들렸죠. 지금 프랑스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상황. 그런데 금요일 날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한 우리나라 증시는 출발부터 위태위태하더니 장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적인 뉴스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 강하게 매수의 연속성,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에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증시의 방향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미증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은 애플이 있어요, 테슬라가 있어요,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시는 K국장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지수보다는 결국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사고 파는지 이 부분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 2주 동안 KKK였던 것 같습니다. K뷰티, K푸드 이러한 종목분들을 많이 움직이는 가운데 참 어제부터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증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은 눈치가 빠르시거나 혹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혹은 대응을 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K태성, 김태성 본부장님의 전략도 저희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유연한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출연자분들의 의견이 계속 나온다라는 네. 건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그렇죠.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자동차 쪽 살짝 언급을 듣고 가고 싶은데 완성차 쪽이 어제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 현대차 IPO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네. 보여줬습니다. 보통 지수가 힘을 좀 못 낼 때 이쪽이 좀 더 강한 성격도 그렇죠. 있고요.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아이디어 찾아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의 시작은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지금 부모들한테 가져다 주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대차와 기아는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현대차 기아를 어떻게 바라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항상 부담을 좀 느껴왔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수출 데이터, 즉 판매량으로 지금 계속해서 깨부시고 오는 현대차 기아이고, 그리고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전기차 시장에 이 대안책이라고 불리우는 하이브리드의 차량,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차종이 굉장히 많은 또 브랜드가
현대차와 기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EV 시리즈도 굉장히 북미 쪽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그리고 인도 시장에 저는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사들이라면 어제의 상승세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추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혹은 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이 코너를 통해서 에스에 화신, 서현이아 이 세 종목을 많이 언급드렸을 것 같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승 RNA까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제가 오늘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너 말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미 SL 등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부담이 덜한 종목 잠시 후에 탑픽으로 공개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죠. 네. 밤사이에 FSD 이슈가 또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의 급등이 있었단 말이죠. 네.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도 듣고 가고 싶어요. 자율주행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뢰도를 높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애플의 이제 아이폰 이슈까지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시연이 되고 있고 상용화가 되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지금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테슬라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주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전기차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테슬라의 반등은 굉장히 반갑다.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 특히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장 초반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장 후반부에 보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모두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캔들이 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는 하드웨어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장 마감에서 자율주행 뉴스가 단골로 등장을 해서 항상 그렇죠. 장초 대비 장 후반이 밀리는 변동을 키우는 단발적 시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라는 걸 보여줄 때쯤에 소프트웨어 저희 다시 건드려 보겠고 자율주행은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해 보자. 뭐 LG 이노텍, 애플, 테슬라 양쪽의 모멘텀으로 일단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살펴봤고 이제 방위산업으로 갈게요. 네. 요즘은 수출의 키워드가 붙는 쪽이 참 좋은 것 같고 방산도 어제 고개를 빼꼼 들었습니다. 나토 일정도 있고요. 네. 프랑스의 지상 방산 전시회인가? 그것도 일정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것도 있고 지금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붙일 만한 뉴스들이 제법 많이 루마니아, 나오고 막 있죠. 폴란드 키워드가 붙죠. 폴란드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진 이야기로는 푸틴이 또 방북한다라는 뉴스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제 방위 산업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굉장히 강했었던 방위 산업 대형주, 혹은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빅텍, 퍼스텍, 뭐 스페코 그렇죠. 이러한 기업들.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명분은 저는 실적에서 찾아야 하고 대형주. K뷰티와 K푸드가 우리에게 힌트를 정확하게 줬습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고 국내에서 잘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엔 해외에서 너희들의 기술력을 입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기술력인 입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에서 이제 새롭게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밸류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이제 방산주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기존의 본업도 정말 잘하면서 플러스 신사업 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수정 앵커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고스 로보틱스와 연관돼서 네.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대로템은 원래 이 철도 쪽이 매출이 큽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좋은 뉴스가 없었는데 그쪽에서 좋은 뉴스가 오늘 나왔죠. 최근에 해외 수출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장주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한화정밀 기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방산 플러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붙어볼 수 있는 게 아직 뭐 인적 분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 또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게 저는 방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글로벌 증시 혹은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 흔들림으로 원인으로 이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유럽 증시의 어떤 조정이겠죠. 네. 저 그런 조정에서 해지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쪽이 방산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방산 쪽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산 내에서 이제 굵직한 큰 종목들을 말씀 주셨는데 탑픽 하나만 골라주세요 한다면요? 당연히 가져왔죠. i3 시스템을 저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큰 싶습니다. 종목들 아닌데 i3 시스템을. 네.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아시니까. 오늘 다 계속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분들을 조금 제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는 중소형 방산주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i3 시스템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3 시스템이 그럼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아무래도 레이더, 이러한 센서를 이제 취급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LIG 넥슨이 수출했다라고 하는 미사일에도 이제 접목이 되는 부품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i3 시스템에 대한 이 센서 관련주들도 또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i3 시스템의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주식의 가장 지금 흔한 패턴은 뭐냐면요. 섹터의 대장주가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게 되면 시차는 발생하나 2등주와 3등주도 당연히 또 신고가로 넘어간다라는 또 이제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i3 시스템에 대한 현재 구간에서의 적극적인 우리가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가 힘을 받고 수출 실적 이런 키워드 등이 모인다면 이제 후발대까지 고민했을 때 i3 시스템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i3 시스템, i3 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i3 시스템 얘기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로 가볼게요.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쯤은 좀 두드려는 봐야 되는 섹터인데 뚜렷이 의미 있는 뭐 긍정의 투자 전략을 주실까 싶어서요. 섹터 전체에 엄청나게 큰 호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있는 쪽이 지금 게임주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는 이거죠. NC소프트가 과연 언제 얼마만큼의 반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NC소프트 말고 크래프톤이 어느 시점에 강한 시세를 내줄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NC소프트는 신작을 계속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주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단순히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두 기업은 저는 명확하게 이제 좋은 강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제 이제 강한 시세를 냈었던 데브시스터즈. 그러니까 데브시스터즈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쿠키런이라고 하는 IP가 엄청난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이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요. 쿠키런밖에 없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쿠키런이라는 이 IP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 구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좀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도 어제 이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고, 저 중국에서의 지금 흥행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근 1분기에 확인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무제표를 개선한 이 데브시스터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 2분기, 3분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어떤 부분이 강점이냐면요. 해외 매출 아닙니까? 해외 매출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작을 기대를 하던 아니면 지금의 어떤 게임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해서 혹은 인도로 진출을 해서 더 많은 매출을 내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바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 R&D에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산업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업이 현금이 없다면 창 마감하고 나면
언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올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길게 보셔도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동차도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있죠. 네. 크래프톤도 지금 배틀그라운드 인도 쪽에 대한 매출이 지금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과 데브시서즈는 괜찮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각각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섹터 내에서 일단 압축을 해주셨네요.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크래프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인도 키워드로 이제 크래프톤, 롯데알푸드, 자동차 부품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엮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자동차 부품단에서 기존에 네. 저희에게 공략주로 말씀 주셨던 SL 외에 지금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을 알려주신다 하셨는데 대원강업, 대원강업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구동모토, 그죠? 구동모터 그려. 코일. 네. 구동모터 코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은 어제 이제 제가 기업별로 이제 인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화신이 가장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신이 당연히 대장으로 지금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현이아도 있고 SL도 있는데 서현이아의 단점은 뭐냐면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막대하게 좀 쓰다 보니 지금 당장의 어떤 영업이익률 자체가 다른 부품사들보다 낮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화신이 강하고 서현이아가 조금 이제 약한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서현이아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인도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2017년도에 현대모비스가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화성 RNA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원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RNA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인도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동모터 코일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일반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지금 브랜드 완성차 기업들이 어디 쪽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느냐?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또 이제 인도 시장에 어떤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수록 저는 안 올라가는 기업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덜 시세가 받은 대원강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SL과 화신 대비해서 이 기업이 좋다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훨씬 더 이 매출 구조상 좋을 수밖에 매출 없어요. 비중이 훨씬 높죠.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런 기업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좀 투자의 시각을 좀 넓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다변화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대원강업, 현대차 인도 쪽 이슈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 이슈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SL 화신 대비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점 얘기 주신 거고 SL 화신에 대해서는 이미 공략주로 긍정의 그렇죠. 시각을 주셨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태성 본부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